1900년대 초에 미국의 한 삼류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에 1929년에 로버트 허친스라는 총장이 부임을 하는데요. 그 총장이 부임한 후에 굉장히 특이한 프로젝트를 합니다. 최소 100권의 인문 고전을 읽어야 졸업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학교는 변하기 시작했고요. 1929년부터 2011년도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무려 87명을 배출하는 학교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네,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는데요.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은 책, 산매경 두 번째 이야기라는 책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변의 독서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은 세리 CEO 콘텐츠 팀에서 만든 바로 이 책입니다. 산매경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지지난 방송에도 한번 제가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네. 뭐랄까요? 드라마나 영화처럼 이렇게 재밌는, 사람의 또 극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흥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도 너무 많이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운명의 뿌리, 습관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 건데,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이 곧 우리다. 뛰어남이란 하나의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타인의 장점을 찾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그런 뛰어난 습관이 있었고요. 워렌 버핏은 매일 책 한 권 읽기라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읽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하워드 슐츠 같은 경우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과 점심 먹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좋은 습관들이 스타벅스 회장이나 빌 게이츠 이런 회장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성공을 이룬 밑거름이 되었다. 좋은 습관이 그 사람의 성공을 이룬 좋은 습관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좋은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20페이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습관은 어떻게 만들까? 2009년 영국 런던 대학의 한 연구팀은 습관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를 실시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행동을 하나씩 부여하고 이 행동에 익숙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행동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는 데는 평균 21일이 걸렸다. 또 평균 66일이 지난 후부터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불편함을 느꼈다. 즉 어떤 행동을 66일 동안 꾸준히 반복하면 그때부터는 무의식에 고착되어 습관이 된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다? 최소 21일 그리고 66일 그게 습관이 형성되는 기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내가 저런 습관이 좀 있으면 좋겠어. 나는 언어 습관을 좀 바꾸면 좋겠어. 나는 독서 습관을 좀 기르면 좋겠어. 나는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어 라는 거를 최소 21일 그리고 확장해서 66일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그 목표를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독서혁명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뛰어난 리더라고 할 때 LEADR 리더는 이꼴 뭐다? 리더다, 읽는 사람 READR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52페이지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독서, 인생 혁명을 이끌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52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83년 B형 간염으로 입원 3년간의 투병 생활 동안 약 4,000권의 책을 독파한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하버드 졸업장보다 독서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더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 빌 게이츠. 남들보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기 위해 지역 배급소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
지금도 수많은 경영자들은 독서를 통해 인생을 경영을 바꿔나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독서가 매력적인 것은 밑바닥 인생을 끌어올리는 도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네, 그 내용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독서가 왜 창조적인 어떤 그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독서가 두뇌 혁명을 왜 가져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55페이지에 있는데 흥미로워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독서가 두뇌 발달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일본 도호쿠 대학의 가와시마 류타 교수를 비롯해 대다수 뇌 과학자들은 책을 많이 읽으면 상상력을 키우는 우수한 전두전자가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한다. 전두전자란 뇌의 맨 앞부분으로 인간의 창조성을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두전자가 발달할수록 더욱 창의적일 수 있는데 독서가 이 전두전자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같은 내용의 해리포터를 본다고 할지라도 영화가 아닌 책으로 볼 때 뒤쪽 뇌뿐만 아니라 앞쪽 뇌까지 골고루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놀랍지 않나요? 같은 해리포터를 보더라도 영화로 보는 거랑 책으로 보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영화로 보면 뒤쪽 뇌만 쓰지만 전두전자라는 창조성과 관련된 그 뇌는 뭐다? 책으로 볼 때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책으로 보는 게, 학습 비디오를 보는 것보다는 뭐다? 책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는 창조성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창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다? 독서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흥미로운 또 내용이 있습니다. 독서가 마음혁명을 일으키다. 두뇌혁명도 가져오면 창의성도 가져오지만 마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굉장히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독서와 스트레스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다. 영국 서섹스 대학 인지신경심리학과 데이비드 루소의 박사팀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따른 감소 효과를 측정하여 발표했는데 음악을 감상할 때는 61%, 커피를 마실 때는 54%, 산책할 때는 약 42%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독서는 어땠을까? 놀랍게도 단 6분 동안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무려 67%까지 감소되었다. 게다가 독서가 시작되면 심장박동수 감소, 근육 긴장 이완 효과 같이 나타나 독서야말로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 여러분, 독서는 정말 그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아까 말했던 손정희 4,000권의 책을 읽었고요.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다 마찬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고, 창조성을 위해서는 뭐다? 즉 뇌의 앞부분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건 뭐에 의해서 자극된다? 독서에 의해서 자극된다는 것. 즉 영상을 보는 것보다,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영상보다 책이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산책, 음악 감상, 커피 마시기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다운시키는 게 뭐다? 독서라는 것. 그죠? 그래서 책이라는 건 정말 너무 많은 좋은 장점들이 있다. 책을 읽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싶은 건 뭐냐면 7장에 있는 축배의 잔이라는 그 내용, 그 장의 내용이 뭐냐면 자만심을 경계하라 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애에 엽전이 많은 이유라는 그 꼭지가 있거든요. 298페이지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50년부터 2006년까지 히말라야 등정에 성공한 사람은 총 2,854명. 하지만 그만큼 추락사도 많아서 255명이 등정 도중에 사망. 그렇다면 어떤 구간에서 불운의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을까? 놀랍게도 추락사가 가장 많은 구간은 정상을 밟은 직후. 48%가 넘는 123명이 이 구간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정상을 정복한 승리자에서 한순간 추락자로 전락한 것이다. 히말라야 산악인들 사이에는 이런 경우가 회자된다. 히말라야는 자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좀 와닿지 않나요? 그래서 그 히말라야를 갔다가, 그죠? 정상 정복 직후에 가장 많은 사고가 생긴다는 거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프로야구도 보면 역전이 언제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3에서 5회에 제일 많이 일어난답니다. 확률적으로 3에서 5회.
그 설명에 따르면 이런 거죠. 그때가 몸이 좀 풀리고, 그죠? 활동량도 좀 왕성해지고, 이제 그 그라운드에 좀 익숙해지고 이런 어떤 절정의 시점이라는 거죠. 활동량이 정점의 시점일 때 가장 많은 점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3에서 5회에 역전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9회라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9회가 되면 이제 더는 없으니까 공격하는 쪽은, 그러니까 이제 지고 있는 쪽은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이제 뭐 1, 2점 차이로 지고 있다면 더 그렇겠죠. 조금만 하면 또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데 그런 순간이 되는 거고, 상대방 팀은 이제 9회까지 왔으니 이기고 있으니 이제 끝났다 하는 어떤 그 안도감, 이런 것들이, 자만심이 패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산매경이라는 책, 즉 산매경 두 번째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그 소개해 드리는 것은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다? 운명의 뿌리는 습관이다. 즉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독서 혁명, 시카고 대학 노벨상 얘기도 드렸지만 그 독서가 전두전자, 즉 뇌의 어떤 창조성을 자극하는 뇌의 발전에도 도움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되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읽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야구에서 9회에 역전이 많다. 즉 무언가에 자기가 그 레벨업이 되고 성취를 많이 이뤘다 하더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너무 자만하고 방심하면 또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은 산매경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 오늘 내용은 괜찮으셨어요? 앞으로도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분은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 좌우에 있는 관련 영상과 추천 영상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